카페에서 바쁜 손길을 대신하는 로봇 바리스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옮기는 자율주행 로봇. 로봇은 어느새 우리의 하루 속 작은 불편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한국은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 직원 10,000명당 무려 1,012대가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의 6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죠. 그렇다면 이제 투자 가치가 몰리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처럼 걷고 도구를 들며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휴머노이드 투자의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알게 됩니다. 기회와 리스크, 그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은 4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로봇의 종류와 발전. 둘째, 왜 휴머노이드인가. 셋째, 글로벌과 한국 기업 전략. 넷째, ETF 투자 기회와 리스크 체크입니다. 로봇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용 로봇, 공장에서 용접과 조립을 자동화합니다. 둘째, 협동 로봇, 중소기업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죠. 셋째, 물류 로봇, 창고와 병원, 배달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넷째, 서비스 로봇, 청소, 서빙,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쓰이고요. 다섯째, 의료 로봇, 수술과 재활, 돌봄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이미 일상과 산업 전반에 로봇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로봇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제약이 크고 범용 노동력으로 쓰이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런데 최근 로봇 도입을 더 가속화하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와 로봇 투자를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환경 적합성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 공간과 도구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높이, 문손잡이의 위치, 공구의 크기 모두 사람의 손과 발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기존 산업용 로봇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려면 별도의 인프라나 전용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같은 형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비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력 대체.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는 만능 노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융합. 인공지능, 자율주행, 배터리, 센서까지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 로봇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안전성, 그리고 규제라는 치명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을 통한 노동력 혁신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것이죠.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아틀라스를 실제 공장에 투입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의 강점에 로봇을 결합해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들도 가세했습니다. 에질리티 로보틱스와 피겨는 물류와 서비스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 위해 이미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대기업보다 빠른 실행력으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로봇 기업들은 정부에 국가 로봇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즉 로봇은 이제 연구실의 과제가 아니라 정책과 자본이 동시에 움직이는 핵심 산업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휴머노이드를 모빌리티와 결합해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종합 로보틱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휴보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동시에 지분 투자에 참여하며 글로벌 협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고 협동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5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력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주로 주목받습니다. 정부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K-Humanoid Alliance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책과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한국 로봇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투자입니다.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둘째, ETF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신규 휴머노이드 ETF 3종, 삼성 코덱스, KB 라이즈, 한화 플러스가 있고요. 국내 AI와 로봇에 투자하는 라이즈 AIN 로보틱스 ETF도 있습니다. 해외로는 KB 라이즈 미국 휴머노이드 ETF, 그리고 라운드힐 휴먼 ETF가 있습니다.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인사이트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먼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기술 단계. 지금 투자하려는 기업이 실제 상용화에 가까운지 아니면 아직 시제품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 경쟁력. 독자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투자 접근 방식. 두산이나 레인보우 같은 개별 종목에 집중할지 아니면 ETF로 분산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상용화 속도. 아직 대부분은 시제품 단계라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비용 부담과 수익 구조 불확실성, 단가가 높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테마 변동성, 뉴스와 정책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 투자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체크리스트로 기본을 점검하면서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로봇은 이미 산업과 서비스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과 노동 대체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고 글로벌과 국내 기업 모두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로봇이 미래를 바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대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클릭 한 번이 내일의 수익률을 바꿉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리 조정에 따른 수혜주를 다룰 예정입니다. 시장에선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휴머노이드 상상이 아니라 오늘의 투자 현실입니다.